로빠인이 이름이 예르몰라입니다. 이것도 좀 녹노스러운 이름이고요. 그 녹노 출신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분주해요. 부지런해요. 부지런하고 분주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런 이제 우아한 귀족들하고는 아주 이제 대비가 되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로빠인은 천출이기 때문에 항상 시계를 보면서 어디론가 서두르고 있고 지금 또 어디까지 가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막 이런 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시대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네, 1초도 아까워하면서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이제 그가 당연히 이제 자본주의적인 인물로 이제 이렇게 자라나고, 결국 이렇게 나태하고 우유부단한 시대착오적인 이 귀족의 영지를 손에 넣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제 이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피시크의 로또보다도 더, 네, 당연한 이제 그 세상의 이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부분인데, 그래서 누가 영지를 이제 샀나요? 그 경매장에서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 로빠인이 제가 샀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이제 그때 있었던 일을 경매장의 일을 쭉 얘기를 하죠. 우리가 경매장에 도착해보니 데리가노프는 벌써 와 있었습니다. 레오니드는 겨우 1만 5천밖에 없었는데 데르가노프는 거기로 3만을 더 불렀다. 이 1만 5천이 이제 그 할머니 야루슬라프 그 고모님한테서 이제 받아온 건데, 그것도 이제 거기 그 데르가노프에 3만 더 붙은 거에다가 내가 9만을 이제 더 얹었다. 이래가지고 이제 내가 샀다. 그리고 이제 걸핏하면 매를 맞던 일자 무식의 예르몰라이가 겨울에도 맨발로 뛰어다니던 그 예르몰라이가 세상에 둘도 없이 아름다운 영지를 산 이 모습을 본다면 뭐 할아버지 할머니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뭐 등등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라넵스카가 울음을 터뜨리긴 해요. 근데 이제 이게 꼭 로빠인에 대한 어떤 그런 원한의 표시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 로빠인은 뭐지? 돈을 굉장히 아끼는 사람인데도 이별주를 자기 돈으로 네, 사가지고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게 운다라는 게 뭔가 말씀드렸듯이 원한이라기보다는 뭐 그냥 이게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슬픈 일이잖아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벚꽃 동산이 팔렸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집도 떠나야 되고 여간 귀찮은 게 아닌데 이 게으른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이제 이게 적이 되기에는 서로 너무나도 이렇게 정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체오프는 사람 좋아가지고 인물들끼리도 그렇게 막 적으로 잘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막 엉엉 우는데 다음 장면 보면은 다들 화기애애해요. 그리고 제가 그 읽어드렸던 그 부분 있잖아요. 벚꽃 동산이 팔리기 전에는 우리 모두 얼마나 다 걱정했니? 근데 막상 팔리고 나니까 야 되게 막 편안하다. 누구야 너 예뻐졌다? 확실히 그래 이러면서 서로 막 다 오히려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 조금 문제적인 인물이 뭐냐면은 그 바랴인데 얘가 화녀거든요. 근데 얘가 마담 록바인이에요, 별명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봐서는 이 그림상으로는 이 바랴는 록바인하고 결혼을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 갖고 사람들이 바랴를 자꾸 록바인하고 연결을 시켜줘요. 근데 로빠이는 계속 뭐지 이렇게 청혼을 안 하는 거예요. 로빠이는 발야가 싫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지금 돈도 많고, 만약에 이 벚꽃 동산을 산 다음에 이걸 이제 다 갈아엎고 여기다 별장을 지으면 어마어마한 부자가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발야보다 다른 또 저기 괜찮은 여자를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굳이 네. 청혼할 이유가 없죠. 근데 그래서 이제 발야는 이 집이 팔리고 이제 다른데 하녀로 가기로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뭘 그렇게 막 큰 비극도 아닐 뿐더러, 그 다음에 이 일에 있어서 이 로빠인이 아주 뭐 적극적인 악을 행했다거나 뭐 적어도 그런 치사한 인물로 그려진다거나 이렇지 않거든요. 그냥 이제 마음에 없으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청혼하지 않는 그런 걸로. 근데 뭐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자 뭐 발야를 유혹했다든가 뭐 막말로 이렇게 육체적으로 어떻게 했다든가 그런 게 전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로빠인을 악의 축, 악의 인물로 만들 의사가 전혀 작가는 없다라는 게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류보피 라넵스카야랑 가예프, 레오니드 가예프를 희극적으로 그리듯이 아유 저 대책 없는 것들 진짜 그 옛날에 꿈에 젖어 사는 것들 이렇게 그리듯이, 그럼에도 이제 굉장히 따뜻한 마음으로 그렇게 그리고 있고, 그렇듯이 이 또 라에프의 너무 저기 로빠인의 너무 애면글면하고 분주한 이 모습 막 부산스럽고 왔다 갔다 하고 막 정신없고 이것도 또 희화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천박한 그런 태도 같은 것도 이제 이렇게 희화하긴 하죠. 하지만 이제 이 역시 뭡니까? 그냥 인간의 그냥 그러저러한 본성으로서 우린 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묘사되는 측면이 크고요.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내용을 대략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 이 희곡에서 가장 문제적인 인물,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웃기고 가장 마음에 드는 인물은 피르스예요. 피르스는 이제 아주 옛날부터 이제 이 집에
살아왔습니다. 그거를 이제 이렇게 증명을 하듯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등장하다가 맨 마지막에도 무대 위에 남는 유일한 인물입니다. 자, 다시 상기를 해보면 인물들이 프랑스에서 돌아오고 막 이 영지가 막 시끌벅적 이렇게 이게 무대가 이렇게 펼쳐지는 그때가 5월이거든요. 벚꽃이 폈는데 왜 이렇게 추워? 막 소리가 내렸어. 뭐 이렇게 말하는 그 5월이고 그때 인물들이 도착을 했고 8월 22일에 벚꽃 동산이 매각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인물들은 다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벚꽃 동산은 나름대로는 굉장히 운동성을 보여주는 드라마예요. 우르르 왔다가 탁 팔리고 우르르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텅 빈 무대인데 이 피르스가 87세로 나옵니다, 여러분. 요즘도 87세면은 결코 젊은 나이가 아닌데 이 무렵에 87세면은 이미 이제 2배를 다 살았다고도 할 수 있는 정도인데 3년째 지금 귀도 안 들리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자기는 계속 이제 헛소리를 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듣는데 될 수밖에 정말 없는데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바뀐 세상에 조금 더 적응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농노 해방이 이제 1861년에 있었는데 너 갈 대로 가라고. 근데 나는 그냥 여기가 제일 좋다고. 그래서 그냥 이 집에서 계속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피르스는 더 이상 이 집에 살 수 있는 역할이 없어요. 너무 연로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릴 때 막 도련님을 이렇게 봐드렸잖아요. 옷도 챙겨드리고 뭐 잠자리도 봐드리고 이랬는데 그 도련님이 가에프가 51세인데 아우 도련님 바지를 그거를 입으시면 어떡해요. 아 도련님 이렇게 날씨가 추운데 모프웨트가 아니고 그냥 외투를 입고 나가시면 어떡해요. 아 도련님 이렇게 늦었는데 왜 아직까지 주무시지도 않고 밤늦게까지 놀고 계신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너무나도 시대 그러니까 상황에 맞지 않는 이제 그런 행동을 보이시고 이거를 이제 연극으로 해놓으면은 이 인물은 실패하기 힘들어요. 이 인물을 형성하는데 실패하면 그 배우도 연출가도 진짜 그건 아닌 거예요. 이게 이제 등치도 이렇게 꾸부정해야 되고 왜냐면 87세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귀가 잘 안 들리니까 목소리도 또 커져요. 그게 그냥 이 피르스뿐만 아니라 주변에 이제 나이 들어 가시는 분들을 보면 부모님 포함 감각기관이 통째로 다 노화됩니다. 내가 잘 안 들리니까요. 남들도 내 목소리가 안 들릴 거라고 생각해서 본능적으로 목소리가 커져요. 그러니까 남들이 계속 얘기를 하는데 피르스는 못 듣고 있다가 그 제가 인용해갖고 온 그 문장을 보시면 그 부분을 한번 이제 집중해서 보시면 사람들이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뭐 가에프는 당구공 소리 하고 뭐 삐시크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농담을 하는데 갑자기 피르스가 이분이 부활절에 우리 집에 오셔서 오이절음을 반통이나 드셨어요. 그리고 계속 중얼중얼 거려요. 그랬더니 유보프가 아니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랬더니 바랴가 벌써 3년째 저렇게 중얼거려요. 우리는 익숙해요. 야샤가 뭐 연로하셨으니까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인지 능력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본인은 여전히 그 자기의 인생의 절정이었던 그 시기에 이렇게 붙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지난 날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왜 이렇게 꼴이 이렇지 하고 이제 그거를 슬퍼하고 옛날에는 무도회를 하면은 장군님들이나 남장님들이나 제독님들 이런 사람들이 왔는데 이제는 우체국 관리나 역장 나부랭이들 이런 것들조차도 마지못해 이제 이렇게 오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오는 사람이 없는데도 양복 재킷에다가 흰 조끼에다가 구두를 입고 있고 그 완전히 그 지난날의 과거의 그런 이제 집사들의 정복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서 이제 주인을 섬기려고 하는데 그 섬겨야 되는 주인도 이렇게 무개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노친네도 이제 뭐라 해야 되지? 거의 이제 등장인물 사람이라기보다는 이제 그런 느낌을 주는 기괴하고 우스꽝스러운 장식품 같다라고 제가 좀 사람한테 쓸 말은 아닌데 이제 이건 텍스트 분석이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이미 벚꽃 동산이 처분된 상황임에도 모두 다 이제 너무나 허허롭고 여유롭다라고 이제 했는데요. 결국에 이제 마지막에 떠나게 됩니다. 다 떠나는데 피르스 아프잖아. 피르스 병원 가봐야 될 것 같아. 피르스 데려다 줬어. 병원 갔을 거야. 그래 가자. 갔겠지 뭐. 다 떠납니다. 그리고 데려다 준 줄 알고 바깥에서 문을 걸어 잠근 거예요. 근데 안에 피르스가 있거든요. 근데 피르스는 병원 안 갔어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들 이제 피르스는 병원 간 줄 알고 다들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피르스 혼자 이렇게 누워가지고 있는데 그 에피호도프의 표현을 빌자면 노령인 피르스는 수리가 불가능한 관계로 표현도 너무 웃기잖아요. 수리가 불가능한 관계로 조상님들께 가는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이렇게 혼자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깥에서 자물쇠를 채워내온 저택 안에
거실 안에 피르스가 혼자 이 87세의 이제 고령인 어르신이 이제 누워 있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노인 학대입니다. 그래도 걸을 수 있으니까 이게 손잡이를 만져봐요. 잠겨있네. 가버렸어. 그리고 소파에 앉습니다. 나를 잊어버리고 갔네. 괜찮아. 여기 앉아있지 뭐. 레오니도 안드레예비치는 분명히 터레트가 아니라 보통의 해트를 입고 가셨을 텐데 휴 하고 또 한숨 한번 쉬고 내가 보살펴드리지 못했으니 그리고 뭐라고 중얼거리는데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웅얼웅얼 이거 하다가 인생이 흘려가 버렸어. 산 거 같지도 않은데 그리고 이제 눕는데 이게 이제 거의 죽음의 동의어처럼 그 은유처럼 이렇게 읽힙니다. 눕자. 이젠 기운도 없고 남은 게 하나도 없어. 아무것도. 에이 이놈아 등신아 이러고 이제 누운 채 꼼짝하지 않는다 하고 이제 끝이 나는데요. 이게 이제 대사가 끝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파인으로 시작을 해서 시끌벅적하게 여러 인물들이 왔다가 다 떠나고 마지막에 무대에 남는 인물은 이 87세 고령의 농노 피르스. 그 다음에 이제 이 배우, 이 인물이 내뱉는 마지막 대사는 등신아, 내다 쭈빠, 덜 떨어진 놈들 이거거든요. 내다가 다 차지 않았다. 이제 이런 식의 접두사인데, 통칭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집합 명사. 그러니까 이제 누구 하나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이 덜 떨어진 것들, 이 등신들, 일반을 이제 지칭하는 건데, 그냥 이제 우리 인간의 메타포라고 이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체오프가 벚꽃동산을 쓸 때, 뭐 몸이 안 좋았고요. 벚꽃동산이 여러분 1903년에 써가지고 1904년에 초연을 했다고 제가 했죠. 그리고 이제 작가가 뭡니까? 1904년에 죽습니다. 그래서 벚꽃동산이 무대에 오르고 제가 지금 몇 월인지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벚꽃동산이 무대에 오르고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죽습니다. 근데 이제 벚꽃동산을 쓸 때 체오프는 귀신이 배꼽 잡고 웃을 만큼 재미있는 그런 이제 웃긴 희곡을 쓰고 싶다라는 이제 그 소망을 피력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도 이제 굉장히 인상적인 거예요. 작가는 지금 내일 모레면 죽는데 죽을 것이 확실시 되는데 작가가 그 인생의 마지막에 제일 쓰고 싶었던 게 이렇게 귀신이 배꼽 잡고 웃을 정도로 희극적인 그 드라마였다는 것도 웃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주인공들의 그 천하태평스러움 그렇게 소중했던 벚꽃동산을 하루아침에 휙휙 날리고도 아우 차라리 잘 됐어 떠나자 이러고 이제 떠나는 이들의 이 대책 없음 여기에 어떤 강력한 어떤 긍정의 에너지 초월의 어떤 힘 이런 것들이 또한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마지막에 이제 피르스의 이 말 있잖아요. 살긴 살았는데 산 것 같지도 않아. 이거 인생이 흘러가 버려서 산 것 같지도 않은데 요 대목 살긴 살았는데 도무지 산 것 같지가 않아. 이 부분도 번역이 그러니까 내용이 이것도 되게 좋은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헤이 등신들 이게 이제 우리 인간사에 대한 어떤 총칭으로 보이고 요게 대사가 끝이고요. 줄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고 정적이 찾아오고 멀리 동산에서 도끼로 이렇게 나무 찍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서정적이고 은은하게 정말 체옵식 웃으로 이 희비극이 이렇게 이제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체오프 전공하신 요거 그 번역하신 이제 분이시기도 한데요. 뭐 선배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이제 번역하신 분이 쓴 논문에서 1절을 좀 풀어드리면은 빈 무대는 체오프 드라마투르기의 시작이자 끝이다. 체오프는 약관 20세에 남들이 사용한 낡은 드라마투르기의 잔해들을 잔뜩 주워 모아 대작가로 입신하려는 망상을 꿈꿨고 당연히 실패했다. 망상이라니. 맞습니다. 자, 6년 동안 반성한 끝에 그는 텅 빈 무대 위에 1인극으로 자신의 드라마투르기를 다시 세우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초인적인 재능과 성실성으로 자신의 드라마투르기를 완성한 체오프는 20여 년 동안 빌렸던 무대를 깨끗이 비우고 자신의 등장인물들과 함께 호련히 극장을 떠나갔다라고 이 마지막 문장도 굉장히 잘 쓴 문장입니다. 이게 연구자로서 괄호도 하나 있어요. 마지막 그 무대에 피르스에 연연할 필요는 없다. 그는 작가가 남긴 조형적 농담이다. 이제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렇게 볼 수도 이제 있을 것 같고 20년 동안 빌렸던 무대를 깨끗이 이제 비웠다. 그리고 떠나갔다. 무대에 이제 아무도 안 남아있고, 그 다음에 작가도 삶의 무대에서 아주 떠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고품격의 이제 희곡인데, 혹시 우리나라에서 공연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은 여러분 이거 아니라도 갈매기도 공연을 많이 합니다. 물론 저는 벚꽃동산 조금 더 좋아합니다만은 뭐라도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보십사 이것도 제가 권해드립니다.